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밀려 내려가는데 전일 미국 증시는 추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모두 다 오늘 우한 폐렴 여파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역시 밀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시선에 의해서 지금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시장이 함께 밀려가는 계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은 종목, 오늘 올라가는 종목 찾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수만 따져봐도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오늘 시장은 좋지가 못한데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저희가 기다리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나갑니다. 이곳으로 종목 상담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 가운데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자체가 별로예요. 지금 상황이 좋지가 못하고 이 연휴 명절 앞두고 이렇게까지 밀리는 모습이 참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팔아야 아마 오늘 내일 정도의 삼거래일이니까 오늘 정도에 팔아야 지금 이제 여유자금이 좀 만들어진다 이런 시점도 있잖아요. 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설 명절 전날 오늘 팔아야 목요일 날 돈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적인 여유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수가 밀렸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장 개시 전에 그 1월 20일까지 그 관세청 통관 무역 수지가 별로 좋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는 다행히 플러스는 났는데 일단 이게 아주 중요한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외국인들이 이 매도에 가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후에 1시부터는 물론 이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가 거래소 종목인데 이것 때문에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리는 바람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올바이오파마 지금 말씀해 주신 시각에 26.63% 빠지고 있고요. 대웅제약 역시 지금 11%나 빠져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혹시나 뭐 오늘 급락장에서 좀 덧붙여 주실 장중에 이야기 있습니까?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시초가 흔들리고 있고, 코스피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큰 폭이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IT 종목 바스켓에 들어있는 종목들 전체가 다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IT 종목,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두 축이 지금 흔들리면서 연휴 전에 좀 예상치 못한 좀 급락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51번님께서는 덕산 하이메탈 8,100원에 비중 15% 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일단은 조금 더 이제 보유하면서 좀 이제 이 구간에서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알고 계신 것처럼 뭐 IP 관련된 장비 소재들, 장비주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장비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반도체와 관련된 실적이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12월 달에 이제 D램이 반등 나왔고 1월 수출에서 늘어난 게 좀 확인이 됐는데 시스템 반도체와 판도리 반도체는 좀 확인이 안 된다는 실적 늘어났다는 부분. 요거 하나와 두 번째는 반도체 종목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시설 확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투자를 크게 늘리진 않았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덕산 하이메탈도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1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고점 이제 돌파를 염두에 두고 진입을 하셨다 그러죠. 아래쪽에 지지선은 한 6,600원대에 좀 형성이 되어 있고 모양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양이지만 반드시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되면서 8,100원을 돌파를 좀 해야 됩니다.
8,100원 돌파를 했을 때 1차적으로 위쪽의 목표 가격은 9,3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내일 8,100원에서 주춤주춤거리면서 행보를 하거나 좀 밀리면 일단 본드에서 한번 끊고 나와도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이 장비주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9551번님의 써니전자입니다. 6,100원의 비중 20%인데 너무 비싸게 들어가셨다는 게 제가 지금 차트만 봐도 좀 보여요.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예, 써니전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안철수 관련주는 053800 안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004770은 본업이 그 수중 진동자 이런 어떤 IT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테마주는 내가 저점에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저점에 들어갔으면은 가지고 계시고 추격 매수하실 때는 순발력이 있을 경우에 빨리 들어갔다 나오시고 아니면 손절도 칼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6,100원에 20% 들어가셨는데 좀 비싸게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6,410원에 팔지 못하고 못 나오셨는데 어제 빠지고 오늘도 빠지니까 조금 두려움 때문에 전화하셨는데 일단은 요 금액이 이건 뭐 철저히 적었는데 4,400, 500원 이 지지 여부를 보시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되 지금은 반등을 할 경우는 6,100원이니까 5,200~300원에 일단 손절을 하십시오. 저기 내일이나 모레. 그러시고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테마주는 초기에 들어가지 않으시면은 2, 3일 내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발력이 없으시면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은 딱 그 PC나 이런데 도초 쓰시는 분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테마를 가지고 안철수 의원 뭐 총선 불출마 이것 때문에 빠진 건데 이 한 종목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결혼하는 게 아니고 연애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좀 남기셨네요, 하나.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식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연애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케인즈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아, 케인즈 박사가요? 예. 결혼해 보셨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케인즈 박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7794번님, 세진 TS 매수해도 될까요? 웃기면 우시셔도 돼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진TS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세진T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확고한 사업 구조가 있죠. TF LCD에서 그 제조분해 확고한 그 사업 분야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떤 주가의 모멘텀이나 확장을 좀 하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모멘텀이 좀 부족했고 괜히 이제 다른 곳에다가 사업을 좀 집중하면서 적자만 좀 계속 가중되는 형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왔던 이유는 바로 흑자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이제 좀 조금씩 뉴스가 나오는 거죠. 예, 하지만 확실하게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기대치로 지금 상승했다라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3,350원 정도까지가 1차 상승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3,350원부터 위쪽에 한 3,550원 요 사이가 지금 이제 1차적인 목표가이자 매물대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구간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3,550원을 넘어서서 안착된 이후에 매수를 하든지 혹은 실적 발표 위에 좀 눌려져서 밑으로 좀 대반등을 준다면 차라리 아래쪽에서 좀 눌러질 때 매수를 좀 하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151번님께서 나노브릭 12,847원의 비중 20%. 이 가격이 좀 신기하게 나왔네요. 가격대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 8월 말이나 9월 초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매수 가격까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12,847원에 20%거든요. 그럼 요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대인데 아마 오늘 어제 이번 주에 매수를 하신 건 아니고 말씀드린 2019년도 8월 말 9월 초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공모할 때 경쟁률은 그렇게 요즘은 작년에 공모주 하신 분들은 조금 손실이 많습니다. 올해는 SK 바이오파마하고 CJ 헬스케어 뭐 여러 종목들 호텔 롯데 호텔까지 공모주의가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장도 상승했고 괜찮을 걸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모주 펀드에 하루 이틀 동안
기관 매물이 나오는데 외국인하고 이건 공모주 펀드에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회사가 우량한 회사가 아니면은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하락이 진행되고 나서 들어가셔야 돼요. 조금 일찍 들어가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11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올라왔는데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조금 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13,000원 부근에서 일단 보유 물량 20% 중에서 한 3분의 1은 처분하시고 쭉 올라가면 그때는 비중 관리를 하시되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한 3개월, 4개월 손절매를 못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손절매는 여기서 하셨어야 돼요. 여기서. 요 전에 손절매 하셨어야 됩니다. 요 자리에서. 근데 늦었어요. 이 자리가 얼마예요? 이 자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11,500원, 12,800원이에요. 여기서 손절매 하시고 손절매 하는 건 매매 기법 여기서 하시고 다시 잡으셨으면 충분히 수익이 난 상태죠.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 자기가 원하는 물량을 한 며칠간 분할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손절매를 딱 하시고 칼같이 하시고 나중에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지수가 저점 나왔다든지는 지표를 보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손해를 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 가격 13,200~300원에서 20% 중에서 3분의 1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그 이후에 15,000원, 14,500원에 수익을 내고 나오시되 만약에 지금이라도 11,500원 전후에 지지를 실패하면 일단은 전량 손절매 하시고 다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브릭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5118번님 IT센 요 종목 자주 와요 요즘에. 6,500원에 비중 30%. 가격만 바뀌네요. 아마 최고 요즘에 좀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 회사보다는 이 회사 자회사죠. 이 자회사가 이제 바이오 인증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기술력 인정받고 있고 그 제품화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원동력이 됐고 전체적으로 이제 IT 통합 서비스 관련돼서 실적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이제 옆으로 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6,500원에 30% 매수 좀 하셨는데 아래쪽에 5,890원이 일단 지지선이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가 지지가 되어야 최소한 바로 상승하지는 않더라도 기간 조정은 좀 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이제 올 초에 상승하고 직전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눌러졌기 때문에 이제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신다면은 5,890원 일단 지지가 되어야지만 기간 조정 양상 좀 들어갈 수 있고 이 지지 이후에는 지금 예상되는 그림은 7,350원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좀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00원에 30% 정도 비중이신데요. 5,890원을 반드시 지지한다는 가정하에 여기가 지지가 되면 반등주가 올라올 때 7,350원이 박스권 상단인데 한 7,300원 정도 붙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지금 30% 비중인데 비중은 15% 정도 7,300원에 붙을 때 절반 줄이고요.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이 종목이 박스가 좀 길어지면서 그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7,300원에 절반 정도 줄여놓고 다시 눌려서 내려갈 때 6,000원에 붙을 때 또 다시 그 줄인 비중을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롤링을 하시면서 기간 조정을 견디시면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서 비중을 절반 줄이고 박스 하단에서 다시 절반 채우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기간 조정을 견디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0195번님의 자연과 환경 1,015원의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 자연과 환경 어떻게 자연과 환경은 지금 20% 들어가시기는 조금 빠른 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량이 늘면서 장기 추세, 하락 추세를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일단 오늘 1,105원 정도 끝날 것 같은데요. 목표 가격을 조금 긍정적으로 잡으시면 1,800원, 700원 잡으시고, 여기 잡으시고, 아니면 이제 1차 목표 가격은 1,400원. 뭐 이 종목이 또 이러다가 개별주기 때문에 갑자기 상한가 또 3번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별주는 수익이 많이 나는 대신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법을 터득하시고 기술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차 1,400원, 2차 1,800원. 지금은 1,01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늘 1,100원에 끝나니까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손절이 나온다면은 거래량을 보시되 1,100원, 1,010원 매수 가격에서는 보유 물량 20% 중에서 절반은
손절하시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수익이 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8600번님의 현대제철입니다. 33,000원, 비중 25%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셨는데 다시 한번 더 밀리면서 바닥이 좀 깨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철강주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조금씩 잡는 모습은 보이지만 실적을 보시면은 뭐 작년 아시는 것처럼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펀더멘털상의 모멘텀은 상당히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대응을 좀 하시려고 하시면은 지금 저점이 이제 올해 이제 하단부에서 좀 형성했던 28,050원 정도가 저점을 조금 형성하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을 이제 철강주는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지금 현재 기대감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중국 춘절 이후에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철강 가격이 춘절 이후에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할지는 약간 퀘스천입니다. 다른 부자재는 좀 상승할 수 있는데 철강 가격은 조금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중국 춘절 이후에 철강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모멘텀이 한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들어올 때 33,000원에서 34,500원 사이에서 일단 청산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나는 정말 장기로 보고 싶어 해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더라도 청산 후에 아래쪽에서 재매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철강 모멘텀은 지금 현재 그 춘절 이후에 들어오는 그 모멘텀 때 청산을 못 하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보유하기보다는 청산 이후에 대응을 한번 논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28,050원을 지지선으로 하시고요. 위쪽에 목표 가격은 매수가가 33,000원인데 34,500원 붙을 때 전량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은 제 주종목이라서. 갑자기요? 예. 아니 제 주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이전 전문. 이게 뭐 사람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는데 예, 한울 김 의원님과 하다 한울 보니까 재밌는 게 바이오파마는 생겨요. 제가 분석을 많이 한 종목입니다. 모나리자 다음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 잠깐만요. 요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제가 정정을 좀 할게요. 8390번님께서 한올바이오파마를 35,500원에 지금 매입을 하셨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요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 35,500원. 그러시면 이 종목은 오늘 안구건조증 임상 3상 실패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코스닥이 아니고 거래소 종목인데 코스닥의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35,5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아마 금년 초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럼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도 지금 증권사 애널들이 한올바이오파마를 분석 리포트를 썼는데 이 종목이 실적이 좋은데 임상 3상이 나오면은 아주 좋겠다. 근데 그 애널이 얘기하는 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는 성장성을 기초로 배팅, 소위 말해서 파이프라인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지 배당이라든지 또는 어떤 재무 구조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임상 실패가 많이 돼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에러가 실패한 한미약품이 또는 한미사이언스가 못 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반드시 파이프라인을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잠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은 여기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이게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제가 보는 성장통에 있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 1등 면역 항암 치료제는 암젠입니다. 암젠. 머크입니다. 머크. 병원에 가시면 머스크에 관련된 고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을 줍니다. 그 회사가 면역항암제 전 세계 1등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20년 동안 꾸준히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애널들은 그거에 대한 분석도 안 하고 여타 종목에 대해 분석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제가 괜히 원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임상 단계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임상 3상이죠. 왜 중요하냐면 전 임상은 저번에 그 유한양행 같이 동물 임상을 할 경우는 이게 상한가로 말질 않습니다. 그 뉴스를 정확히 보셔야 되고 통상 임상 1상하고 2상은 약효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효가 지수성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그 안구건조증은 임상 3상입니다. 임상 3상은 약효 검증보다는 부작용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게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 3상에 걸어서 넘어진 종목들이 신라젠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코오롱 생명과학. 임상 3상 전에는 꼭 그 발표하기 전에는 시장을 꼭 이
보유 종목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손절 늦으셨는데 요 1000일선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반등할 때 29,000원대 일단은 보유 물량 35,500원 가슴이 아프신데 일단은 3만 원 근처에서는 보유 물량 30% 중에서 절반은 매도하시고 일단은 오늘 저점이 나왔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임상 3상의 어떤 리스크가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6964번님께서 모나리자 지금 마스크주로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예, 예. 많이 올랐죠. 모나리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도 만들지만 화장기로 유명한 회사. 예. 그 부분이고, 이 종목은 이제 무조건 철저히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노린다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테마를 들어가려고 하셨으면 길목 지키기 하셔야 되는데, 길목 지키기 못 하시면 이제 거래량 터지는 이유에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을 넘어서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시고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을 넘어서지 않고 양봉을 만들면 내일 한 번 더 반등 상승 기류가 좀 나올 수 있죠. 대신에 이 거래량이 좀 만족시켜주면서 내일 한 번 더 상승이 좀 나온다 이러면 예를 들어 4,900원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나갔다 이러면 4,900원을 최후 저지선을 좀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이쪽 위쪽으로 뛴 다음에 4,900원에서 밀리지 않으면 위쪽 청산이고요. 밀려서 내려오면 무조건 4,900원대에서는 전량 청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가 내일 좀 봐야 되지만 한 번 더 나와서 거래량이 나오면 마지막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최후의 마지막 상승을 노리고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투자를 꼭 하시겠다면 방금 말씀드린 전략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길목 지키기를 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뭐 이 종목 내일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나리자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384번님께서 첨보 61,200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2차전지 배터리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년도 2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제 주종목입니다. 제 주종목인데 주종목이 참 많으시네요. 예. 뭐 제가 저기 배터리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도 저기 똑같습니다. 그 시스템이 똑같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그 재판을 하실 때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약바이오도 똑같이 1상, 2상, 3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게 최종심 대법에서 이겼다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별도로 그 대금 청구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고 제약바이오를 연구 분석하다 보니까 해상이 똑같다. 1심, 2심, 3심, 1상, 2상, 3상. 3심은 저기 아시는 것처럼 이건 저기 사실심으로 아니고 심리심으로 하는 거죠. 그냥 그때는 구두 변론이 없이 그냥 서류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참조하고 계실 거라 믿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61,000보 지금 전해질이 왜 중요하고 양극 활물질이 왜 중요하냐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양극재, 연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는데 이 전해질과 양극 활물질이 고성능화해야 돼야만이 전기 자동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대구나 대전까지 오는 거리가 한 380km에서 400km가 나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LA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전소가 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 해야만이 휘발유차 대비해서 성능이 좋은 거죠. 그걸 꼭 참조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7만 원대입니다. 어제 찍고 잠깐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보유를 하시고 제가 보는 생각은 매수 가격이 61,000원에 20%면 수익이 나셨어요.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목표 가격을 여기 보이시는 83,000원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83,000원에 50% 잡으시고 일단은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4633번님의 로보스타 24,00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로봇 관련 정부 정책 테마 들어올 때마다 상승하는 종목이죠. 네,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 있고 예. AI와 관련된 정부 정책 테마주라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좀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펀더멘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안 좋고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 그 정부가 AI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그 정부 정책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못 받침되니까 계속해서 우하향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이제 16,500원이 하나의 지지선이고, 위쪽으로 보면 21,000원이 좀 장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24,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상당히 이제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고가 좀 형성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박스권을 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21,000원을 일단은 상한가 좀 보시고요. 목표가를 보시고 아래쪽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만약에 나는 목표가까지 좀 보시겠다 이러면 21,000원 돌파까지 보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부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행하는 정책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굉장히 좀 집행되어 나가는 부분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 구간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6,500원 지지선으로 1차 목표가 21,000원, 2차 목표가 24,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시호가 중이고요. 2563번님은 드림 시큐리티 4,165원의 비중 70% 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70%면 뭐 어떤 그 소문을 듣고 사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도 10월 말 여기가 그 가격이고요. 작년 2019년도 6월 말 7월 초가 이 가격입니다. 그러나 이제 꼭 이게 그림을 그려 보는 건데 이 그림이 100% 맞지 않습니다. 100% 맞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거든요. 일단은 지금 손절 타임 놓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10월 말 잡으셨나 모르겠는데 거래가 늘다가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했습니다. 지금은 70% 너무 많으셔가지고 가슴이 아프실 건데 일단 이 종목이 최근에 그 PKI 그 관련으로 아마존에 뭐 보안 프로그램 납품한다고 뉴스가 떠가지고 조금 반등을 한 것 같은데 회사는 부채 비율은 많지 않은데 작년도 매출액이 283억, 시가총액이 1,445억입니다.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 매출액 대비 제가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소 매출액이 연간 1,000억 근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월급 주고 공장 돌릴 수가 없어요. 최소 매출액이 1,000억. 물론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쭉 중소기업 3월달 주주층에 가다 보니까 매출액 1,000억에서 돌파를 해가지고 2,500억, 3,000억 안착을 하면은 1조까지 가거든요. 그거가 아주 그 중소기업에서 탈피해야 될 그 터굴입니다. 터굴이. 그래서 이 금액이 283억 뭐 그 수준에서 그냥 있습니다. 보안 업체 관련된 매출이나 마케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중이 너무 많으신데 손절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0 여기 500원, 5,500원, 2,700원에 70% 중에서 절반 손절매 정하시고 목표 가격은 3,500원, 600원 거기서 70% 중에서 일단 절반을 처분하시고 그 위에 추세가 생기면은 나머지를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추가 조정 때 비중학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갈게요. 드림 시큐리티에 이어지는 종목은 6461번님의 MC넥스 36,250원의 비중 25%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뭐 굉장히 핫되는 종목이고 상승폭도 굉장히 컸고 주도 업종에 들어와 있고 실적도 괜찮고 다 괜찮은 모습인데 주가가 지금 이제 고가권에서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MC넥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실적도 늘었고 그래서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싼 영역은 좀 지났는데 12월 달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고 12월 중순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달 이상간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가권에서 상승 이후에 행보하면 2차 상승을 좀 노릴 수 있는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이 종목은 약간 이제 조금 뒷맛이 남는 이유가 고가권에서 한 달 정도 놓을 때 손바뀜이 좀 나왔는데 손바뀜은 이제 주로 이제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도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눈치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보면 지지선은 34,450원 여기가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지지가 되고 위쪽으로는 39,750원이 좀 저항선인데 시세는 여기를 넘어가야 시세가 좀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9,750원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좀 경향을 말씀드리면 고가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행보를 하다가 수급이 바뀌면 반드시 지지선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34,450원에 이탈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주의를 하시면서 박스권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동시호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C넥스까지 들어와 봤고요. 코스피 만나보도록 하죠.
2239, 2240까지 살짝 추세가 꺾이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265부터 2239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오늘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반등 기미조차 지금 안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시장이 답답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급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양매도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이 같이 파는데 이게 좀 강도가 세죠. 기관이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9억 원 정도 소량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역부족이고요. 투신 연계금이 같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선물, 현물 다 팔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압박으로 다가오고 오늘 삼성전자 비롯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좀 강하게 양매도가 출회가 되다 보니까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고 그 물량 개인이 받고 있는데 역부족이죠. 3,400억 원대를 사도.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빠집니다. 전해드린 대로 네이버가 낙폭이 커지네요. 3% 가까이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반등 여전히 유지해 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부터 포스코까지 전 종목 지금 다 빠집니다. 셀트리온만 지금 유일하게 보합권 수준 유지하고 나머지 종목도 모두 힘든데 이번에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인데 677 동시호가에서 지금 1.1%대까지 밀려갑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대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셔도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많이 삽니다. 1,843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기관은 전주체가 매도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전혀 없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제일 많이 팝니다. 916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투신 연계금도 모두 다 151억 원, 113억 원씩 지금 매도 포지션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ENM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모두 빠집니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KMW만 올라가는데 KMW가 5%대의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순위가 어느새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가 20만 원 부근에서 맞고 내려오면서 또 18만 원대 보여주고 있는데 1%의 하락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고요. HLB 이제 10만 원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10만 2,6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최근에 그 세 개의 회사가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좀 급등 나온 뒤에 그날 이후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느새 주가는 52,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원익 IPS, SK머티리얼즈 모두 다 빠지는데 파라다이스가 낙폭을 확 줄이네요. 2350원대까지 낙폭을 줄이는데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우한 폐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연히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숙박시설 그리고 면세 관련주들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장 초반에 좀 나오긴 했는데 후반에 오히려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한올바이오 파마 쇼크가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부품주들까지 삼성전자가 밀리다 보니까 밀리고 정리하자면 시장에 괜찮은 업종은 테마주들이 상승을 만드는 정도밖에 찾기가 어렵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장 모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악재가 조금 났다. 돌발적인 악재가 좀 났고, 한올바이오파마부터 해서 이 바이오 종목과 함께,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이제 코스피 300의 시가총액 전체가 비중이 30%에 넘으면 수시 제한을 좀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부분이 좀 나왔는데 왜 이런 시점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퀘스천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1.6% 정도 빠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 급락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시총 문제를 불거져서 삼성전자를 단기가 매도해야 되는 펀드 물량이 좀 나온다면 이 펀드 물량들은 비차익 매도에서 바스켓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IT 종목들이 같이 한 묶음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펀드 물량들이 삼성전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든다면 뭐 파트론, 한솔테크닉스 비롯해서 뭐 원익 QNC, 테크윙 등 바스켓으로 들어와 있는 IT 종목 자체가 같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IT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는데 물론 이 부분이 중장기 펀드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악재가 좀
좀 붉어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보시면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이 13그레일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수급이 조금 악화되거나 기간 매물이 좀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이제 비차익 쪽으로 이렇게 매도가 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단기 펀드에서 차익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물론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의견 개진이 됐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바로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또 놓고 또 차후 대응할 거기 때문에 돌발 악조 좀 지나가 버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펀드들이 나가는 하나의 연휴를 앞두고 구실이 되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양 시장 모두 1%대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뭐 데이비드 김 의원께서도 오늘 그 아침에 그 IMF 총재 께서 그 올해 그 예상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에서 3.3%로 하향했습니다. 0.1%. 이것은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주의하시고 오늘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그 이게 넷플릭스 차트거든요. 그 명절 때 3월 초에 킹덤 1이 나오고 킹덤 2가 나올 예정입니다. 영화 배급 회사인데 그 관련 어떤 시간의 거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제가 보는 것은 한 2220, 30포인트 지지하고 다시 반등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1%대 빠진 게 언제였나 싶었는데 또 1%가 빠지네요. 2239.69.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지금 치고 가줘야 되는데 사실 조정도 필요했지만 이 정도까지 조정이 필요했나 싶을 정도의 좀 아쉬움이 남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의 급락입니다. 676.51포인트. 환율 점검하죠. 8원 90전이나 올라가네요. 1167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8911번님께서 LB세미콘 여쭤보셨고요. 8,564원에 비중 50% 잡아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LB세미콘은 들어가시나 조금 손실을 보셨는데 이 종목은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인데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비중이 많습니다. 회사가 작년에 매출액은 2,757억이고 시가총액은 3,678억. 크게 고평가는 안 돼 있는데 이 LB세미콘을 보시기 전에 저기 공정장비, OLED 공정장비는 반도체 공정장비보다는 조금 후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LCD나 OLED는 중국의 AOU, 저기 오피믹스가 전 세계 재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트나 실적이 나오는데 이걸 보시기 전에 이제 저번에 다른 분이 보유 종목 진단을 하셨는데 SFA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SFA 참조로 보시는 거예요. 같은 SFA는 똑같은 OLED 장비 종목인데 작년도 고점이 48,000원인데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추세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SFA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그럼 날아가고 있죠. 물론 뭐 여기 보시면 신고가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반도체 장비가 있고 OLED 장비, 뭐 태양광 장비, 뭐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장비,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보실 때 왜 같은 회사가 이렇게 뭐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뭐 이렇게 같이 하느냐? 그건 제가 저번에 그 배트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공정이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가 OLED보다는 매출 신장률이나 매출 기대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SFA 반도체하고 SFA하고 그림이 달리 나오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물론 결과는 종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LB세미콘은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564원에 50% 들어가셨는데 이번 주 내일하고 목요일 날 50% 중에서 뭐 욕심내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뭐 앞에 있는 13,050원 가면 좋은데 제가 보는 생각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50%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를 다른 종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되 만약에 내일 7,900원대 8,000원 초반대 지지 안 해도 50% 중에서 절반을 손절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5147번님께서 LIS 11,400원에 비중 20%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이제 목표가를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제 지지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알고 계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부품주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부품 장비주들은 IT 종목 섹터에서 가장 약합니다. 이 OLED가 최근에는 좀 대변해서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IT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LIS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흘러내리죠. 현재는 아직까지 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을 확보해야 이제 위쪽에 목표가를 좀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직전 저점이 이제 지금 하향 이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 가격은 지금 진입하신 가격이 11,400원이기 때문에 이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2,4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할지가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펀더멘탈 자체가 나빠지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먼저 지지선을 확보하는 게 좀 우선이고요. 1,750원 지금 1,600원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만원대 위에서 좀 저점을 형성할 개연성이 좀 있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지선을 확보한 이후에 매수 가격이 11,400원인데 지금 전략은 일단 11,400원에 붙을 때 붙어주면 일단은 빠져나온 전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IT 섹터를 놓고 봐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또다시 눌러진 이후에 이 섹터가 주력 섹터로 좀 들어간다고 보면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sek터들은 향후에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고려하신다면 종목 교체 전략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만원 위에서 저점이 형성이 위해 반등을 주면 11,400원이 아니더라도 11,400원에 좀 붙을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지고 일단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갑니다. 6772번님의 나이스 정보통신 32,000원에 비중 2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어제 그저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25%는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절반은 반등할 때 축소를 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29,000원대 지지를 실패해도 25% 중에서 절반 매도. 잠깐 옛날에 제 주 종목이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저점에서 10배 난 종목이에요. 10배 난 종목. 통상적으로 저점에서 10배 난 종목은 다시 들어갈 때는 그 비중의 절반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월봉으로 본다면은 고점 이후에 기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매수를 하시더라도 옛날 그 10배 난 생각을 마시고 물론 뭐 지금 10배 났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선 반영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비중은 25%인데 더 늘리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 회사가 가맹점 뭐 이런 카드 가맹점 이런 걸 주로 하는 회사인데 회사 뭐 내용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대치가 선 반영되고 요즘에 그 서울시나 지방 도시에서 제로페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이 조금 수익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물론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000원 하회시 25% 중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목표 가격은 35,000원, 37,000원 그렇게 설정하시면 무리 없다고 판단합니다. 네, 2395번님의 신라젠가입니다. 16,700원에 비중 80%. 와, 강하게 들어가셨네요. 네,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입하셨는지 좀 꼭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이제 중장기로 예상을 하고 가셨는지, 혹은 단기격으로 굵고 짧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 들어가셨는지. 그랬지 않을까요? 비중이 이렇게 높고. 그렇게 이제 비중을 높게 잡으셨다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짧고 굵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봤을 때 차라리 이 종목이 만약에 12월 달에 사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기 직전에 파겠다는 이런 전략을 세워서 뭐 비중 높였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이런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진입하셨다면 상당히 이제 좀 대응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려가도 안 되고 지금 바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신라젠은 지금 팩사백이 사실 임상 실패입니다. 뭐 가남에 대해서 실패인데 지금 이제 나온 주가가 중간중간에 들썩들썩인 거는 간암에 대해서는 실패인데 뭐 다른 암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하고 이제 병용 투여를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이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약물이 팩사백이 갖고 있는 약물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거. 설사 제품화가 되기도 어렵지만 제품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파급 효과는 이제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16,700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현재 뭐 시세는 지금 오늘 반등을 조금 주면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이긴 하고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기대되는 가격대는 19,800원을 일단 돌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9,800원을 돌파를 해서 22,350원 요 매물대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요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9,8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좀 적다 하면은 순차적으로 좀 이쪽에 좀 말씀드릴 건데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 번만 조정을 겪어도 굉장히 큰 충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800원대 붙을 때부터 비중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서 22,300원 요 정도까지는 올 청산하는 방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라젠 듣고 왔고요. 한 종목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7440번님의 서울본 4,570원에 비중 35%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술보는 작년 11월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매수하셨으면은 근데 이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여기서 돌파할 걸로 그렇게 기대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손실 상태인데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좋아지는 쪽으로 보는데 이 회사가 지주회사 사업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의료, IT 쪽으로 지주회사 이 계열사를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2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150억, 매출액이 844억이니까 크게 고평가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계열사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보유종목 진단을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보유종목 진단을 의뢰하시면은 제가 더 분석을 해서 아니면 제 그 데이비드 선플러스 데이비드 김에 오시면은 샘플러스 오시면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일단은 지금 저점은 나온 것 같은데 4,100원 손절가 정하시고요. 현재로서 목표 가격은 매수 가격 돌파할 걸로 보는데 돌파한다면은 5,000원, 5,500원 이렇게 설정하시면 무리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매수가 돌파할 걸로 보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림제지까지 갑니다. 8055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명쾌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매수하시려면 바닥권에 눌려줄 때 1차 상승에 눌릴 때 들어가야죠. 지금 이번에 들어가면 2차 상승이죠. 밀리면 쌍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급등 종목을 매수하시려면 1차 종목 이후에 길목지키기 혹은 눌림목에서 매수하시고 지금 위쪽에 보시면 1,450원의 저항선이거든요. 그럼 불과 지금 1,375원이기 때문에 얼마 그 이익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450원 1차 목표가 놓고 대응하기 너무 짧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림제지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매수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